MOSFET은 기본적으로 증폭 회로의 기본 소자이기도 하고 스위칭 회로에 기본적으로 쓰이는 소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이 소자 특성 자체가 이런 보는 것처럼 그림으로 표현했을 때요. 이렇게 흘러가는 전류 I, 드레인 소스 사이의 전류는 걸어주는 전압 V, V 드레인 소스 사이의 전압에 대해서 이렇게 쭉 올라가다가 이렇게 세츄레이션이 되어서 커런트 소스로 쓰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커런트 소스로 쓰이게 되고 이때 이제 이 세츄레이션 영역에서 우리가 증폭 용도로 저항을 달아주게 되면 그 저항에 전류를 구분하게 되니까 손쉽게 저항을 바꿔줌으로써 우리가 증폭 회로로 쓸 수 있는 거거든요. 자, 근데 이거를 굉장히 빠른 주파수에는 과연 반응을 제대로 할 것이냐 라는 거를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될 텐데요. 근데 게이트 전극을 이렇게 표현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게이트 인슐레이터를 넣고 이제 여기에 채널을 얘기할 때 여기 이제 소스 쪽에서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만 정확히 엣지 만들어주면 오버랩이 없을 텐데 보통은 이렇게 약간 오버랩이 형성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해서 이제 N 플러스로 헤빌리 도핑된 영역이 P 기판에 P substrate 위에 N 플러스 도핑되어 있는 N 플러스 도핑되어 있죠. N 플러스 도핑되어 있고 N 채널이 형성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N 채널이 형성되어서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에 이제 그 소스가 연결되어서 그라운드로 되면서 여기 소스 그 다음에 여기 드레인 이렇게 전압을 걸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메탈에 대해서 게이트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제가 앞서 얘기한 것처럼 커런트 소스로 작동한 영역에서 리니어 영역에서 세츄레이션 영역이 바뀔 때 이 채널의 위스가 되면서 요 포화된 영역에서 이렇게 핀치오프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 영역에서 우리가 커런트 소스로 우리가 바꿔서 생각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에 등가적으로 이제 커런트 소스가 있다. 얘는 커런트 소스가 흘러간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게이트하고 이 드레인 쪽 채널, 좁아진 쪽의 채널에 어떤 커패시턴스 파트가 채널과 여기 게이트 전극 사이에 커패시턴스가 형성이 되어 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C의 게이트 드레인 채널의 인터랙션이다 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에 이 게이트하고 여기에 소스 쪽에 대해서 C의 게이트와 소스 쪽에 커패시턴스가 형성되어 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제가 좀 과장을 하긴 했는데 여기에 소스 N 플러스 웰 소스 전극을 붙여주는 곳에 기본적으로 컨덕터인 거죠. 이 위에 컨덕터, 밑에 컨덕터니까 평행판 축전제를 생각해보면 이 오버랩 영역된 영역에서 C의 게이트 소스인데 이게 오버랩이 되면서 생기는 C 게이트 소스 P로 표현할 수가 있고요. 여기도 이제 C 게이트 드레인, C 게이트 드레인 사이에 P 오버랩에 의한 커패시턴스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얘기하고 이 커패시턴스가 많을수록 높은 주파수에서 반응하기가 힘들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 채널에서 드레인 쪽 전극하고 여기에 채널까지 연결되는 곳에 이제 보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시리즈 저항이 연결되어 있다라고 등가 모델로 생각할 수 있고요. 드레인 쪽하고 그 다음에 여기 컨택 부분과 이 채널까지 해서 여기에 이제 연결이 되어서 이렇게 우리가 C의 R의 S 소스적 저항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그 등가 모델로 표현할 수 있는데요. 이 기판하고도 이제 여기 보면 그 디플리션 레이어 형성이 되어 있죠, 여러분. 그래서 있어서 요 드레인 쪽 전압이 소스 쪽은 이 그라운드 되어 있어서 접지되어 있고 सब스트레이트와 같은 포텐셜이라서 이제 기본적으로 작동할 때 커패시티 안 걸어야 되는데 드레인 쪽은 전압을 올리게 되기 때문에 드레인 쪽과 सब스트레이트 사이에 C의 드레인 쪽과 सब스트레이트 사이에 이런 커패시티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값은 같은 그라운드로 되어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이 드레인과 소스 사이의 커패시턴스로 생각을 해도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여기서 먼저 등가 회로로 이제 표현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 결과적으로 보면 제가 이거를 표현을 하면 이제 모델을 세워볼 수 있을 것입니다. 모델을 게이트 입장에서 게이트 입장에서 이제 게이트 들어가겠습니다. 게이트로 이제 입력이 들어가는데 여기서 쭉 들어가서 처음 보게 되는 게 게이트에서 소스하고 관계이기 때문에 이 사이에 V에 게이트하고 소스 사이 전압 입력을 걸어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처음 만나는 것이 커패시턴 처음 만나는 것이 게이트 소스 사이에 RS가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소스는 여기로 연결되어 있고 그림에서 저항이 RS가 이렇게 연결되어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RS 되어 있고 이게 소스가 될 겁니다.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접점에서 요 두 개 게이트 소스 P와 게이트 소스 두 개가 있어서 요거를 이제 C의 게이트 소스 P와 플러스 C의 게이트 소스를 합쳐서 C의 게이트 소스의 토탈로 표현하고 그 입력단에 C의 게이트 소스의 토탈 입력단이 이렇게 연결되겠죠. 이렇게 돼서 C의 게이트 소스의 토탈이 연결이 되어 있고 그 다음 여기에 이제 시리스 액세스 레지스턴스 소스 쪽에 액세스 레지스턴스로 가는데 이제 요 값이 V 게이트 소스의 입력 전압이고요. 그 다음에 요 입력의 채널 FET 입장에서는 요 RS를 지나서 이 점과 요 게이트 사이에 걸어준 전압이 우리가 constant current source로서 의미가 있기 때문에 V 게이트 소스의 프라임이 이제 요 게이트와 요 시리즈 레지스턴스 연결되어 있는 부분 사이에 입력된 거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게 소스 전극이고요. 그 다음에 드레인 쪽 전극을 보면 게이트하고 드레인 입장에서 게이트 드레인과 게이트 드레인 P 합한 것이 이제 드레인 쪽과 연결되어 있는 커패시턴스인데요. C, D의 토탈을 표현하고 이것도 또한 C의 게이트 드레인의 P와 C와 게이트 드레인 합한 거를 C의 게이트 드레인의 토탈이다 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개 합한 거를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그럼 여기 입력이 이제 게이트와 드레인 사이에 연결이 되어 있는데 드레인 쭉 가보면 여기에 보는 것처럼 액세스 레지스턴스 RD가 연결되어 있고 여기에 드레인이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게이트와 소스와 드레인 사이 이렇게 표현을 하고 다음에 드레인 쪽하고 이제 돼 있는데 소스 쪽에 연결되어 있는 것을 CDS라 그런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CDS로 드레인과 substrate로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드레인과 substrate, 드레인과 소스 같은 전압으로 뒀기 때문에요. 이런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current 소스 연결되어 있죠. 채널 사이에 여기 current 소스가 쭉 가서 이제 current 소스가 연결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쭉 연결되어 있고 이 current 소스는 전류가 GM 트랜스 컨덕턴스에다가 VGS 요 FET 입장에서는 이게 입력인 거죠. VGS 프라임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그 드레인과 소스 사이에 드레인과 채널의 그 사이는 우리가 표현할 때 저항으로 이렇게 등가 모델로 커런트 소스의 저항으로 표현해서 R의 드레인과 소스 사이에 저항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노턴의 정리인 거죠. 노턴의 정리에 따라서 이렇게 R 드레인과 소스 사이의 저항이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자 보면 R 드레인과 소스 사이에 전압을 걸어줬을 때 전류의 특징이 이 세츄레이션 영역, 커런트 소스, 이 부분이 바로 커런트 소스 영역인데요. 이 커런트 영역에서 보면 전류 변화에 대해서 전압 변화를 보면 전류는 안 변하고 전압만 변했으니까 여기서는 R 드레인과 소스 사이의 저항이 무한대인 상태입니다. 무한대인 상태고, 근데 실질적으로는 여기 이제 채널이 이제 전압을 걸어주면 채널이 짧아집니다. 이렇게 짧아지면서 랭스가 짧아짐으로 생기는
저항이 생겨서, 유한한 저항이 생겨서, 결과적으로 보면, 이제 이거를, 채널 랭스 모듈레이션, 그래서 이게, 기울기가 0인, 그 저항이 무한대인 형태가 아니라 약간의 기울기를 가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유한한, 그래서 이때는 RDS가 파이나이트한 그런 값을 가지게 되고, 요거를 우리가 이제, 뭐에 의해서 이렇게 되냐면, 채널 랭스 모듈레이션이라고 합니다. 모듈레이션, 그래서 이 이상적인 커런트 소스에서 좀 변한다 라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류 변화에 대해서 전압 변화는 거의 이제 무한대로 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전류 변화에 대해서 전압 변화는 요즘에서 이렇게 되니까 이게 이제 저항 크기로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전류 전압에 대해서 이제 그 모스펫을 등가 모델로 이제 표현할 수 있었는데요. 이 등가 모델 표현되어 있는 이 여기서 이제 케이스를 두 가지로 나눠가지고 한번 전류 전압에 대해서 입력단에서 느끼는 특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 이 첫 번째가 이 RS의 영향인데요. RS의 영향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RS는 어떤 임팩트를 주느냐라고 했을 때 DC 영역에서 생각해보면 커패시턴스는 다 오픈인 거죠. 그러니까 DC, 저주파에서는 이 커패시턴스가 오픈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등가열을 이렇게 그리겠습니다. G로 이렇게 입력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V, GS 들어가는데 커패시턴은 다 오픈으로 하고 오픈되어 있고 여기 프라임이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RS 이제 S가 되고요. 이게 이제 소스 이제 그라운드 되겠죠. 그라운드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RDS는 드레인 소스의 저항은 이상적으로 컨스턴트 커런트 이상적인 아이디얼 한 커런트 소스로 작동하는 영역을 생각하고 이때 이제 RDS는 무한대다 라고 이제 하고요. 우리 전자회로에서는 RO라고 표현되어 있을 겁니다. 전자회로 우리 회로 책에서는 RO가 이 RDS에 해당됩니다. 자, 그러면 이 커런트 소스를 이렇게 GM으로 GM의 V, GS 프라임으로 표현해서 커런트 소스를 하고요. RDS를 무한대로 하고 C 드레인 소스 사이에 커패시턴스는 그냥 오픈으로 생각하고 R 드레인 쪽은 일단 영향을 작다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등가적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로우 프리퀀시에서 소스 쪽에 액세스 리지스턴스가 있는 상태에서 전체적으로 이 게인을 어떻게 만들어주느냐, 입력에 대한 출력 전류를 어떻게 만들어주느냐, 이걸 보고자 하는 건데요. 입력이 게이트 소스 프라임이고, 실제 바깥에서는 V에 게이트 소스를 걸어주고 있죠. 그래서 요 내부적으로는 요거지만, 외부엔 이렇게 하고 있어서 분명히 RS에 영향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이 V 게이트 소스 전압은 플러스 마이너스 따졌을 때, 요 왼쪽 단을 보게 되면, V 게이트 소스 프라임에다가 이 전류가 I 드레인 전류죠. 전류가 이렇게 와서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럼 전류 ID 흘러가기 때문에 여기 포텐셜은 RS에다가 ID를 곱할 만큼 높아집니다. 그래서 ID에다가 ID에다가 RS를 곱을 한 것이 바로 요 전압과 요 전압 합한 것이 바로 외부의 V 게이트 소스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출력 전류 관점에서 보면 여기서 ID하고 RS 되어 있는데 이 ID는 전류 ID는 트랜스 컨덕턴스에다가 요 VGS 곱을 한 겁니다. 그래서 GM의 VGS 프라임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우리가 이 VGS에 대해서 ID가 어떻게 되는지 실제 외부에서 걸어주는 전압에 대해서 실제 외부에서 나오는 이 모스펫 블랙박스를 통해서 외부에서 게이트 전압 걸어주고 드레인 쪽 전류가 나오는 걸 보고 싶은 건데요. 내부적으로 이거를 바꿔주면 되겠죠. 그럼 VGS는 VGS GM의 VGS에서 요를 넘기면 마이너스 ID의 RS가 될 것입니다. 그럼 요거는 GM의 VGS가 되고 플러스에 GM의 RS의 ID가 될 겁니다. 마이너스 되겠죠? 그럼 ID는 되니까 이걸 넘기면 1 플러스 GM RS의
ID는 GM의 VGS 될 겁니다.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러면 이제 ID는 1 플러스 GMRS분의 GM의 V의 GS가 되어서 이거는 초기에 VGS에 대해서 GM 트랜스 컨덕턴스가 이렇게 정의되어 있는데 GM이 이 분모에 1 플러스 GMRS 이 값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개인이 GM보다는 줄어들게 됩니다. GM 프라임으로 되어서 내가 입력 전압에 대해서 출력 전류가 어떻게 되는지가 이제 트랜스 컨덕턴스인데 이상적인 모스펫의 식보다 이제 값보다 좀 줄어드는 그 줄어드는 값은 바로 소스의 저항에다가 트랜스 컨덕턴스를 곱을 B에 나눠준 값이 된다 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그 개인이 이제 이 커런트 개인이 이 입력 쪽에 액세스 리지스턴스 있음으로 해서 낮아지는 효과에 대해서 배웠고요. 다음에 이제 우리가 프리퀀시가 높아졌을 때 이제 개인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이 개인이 보고자 했을 때 등가 모델을 우리가 표현을 해야겠죠. 자, 등가 모델을 요 상태에서 표현할 때 그림을 이렇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게이트는 그대로 놔두고요. 게이트는 그대로 놔두고 이렇게 들어가서 common source 회로 CS라 그러는데 common source 회로로 전류 증폭기로 사용할 때 구조로 회로 스킴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게이트가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입력단에 게이트 소스 사이에 커패시턴스가 연결되어 있는 구조고요. C 게이트 소스의 토탈 이 연결되어 있는 구조고 그 다음에 여기에 C 게이트 드레인의 토탈 커패시턴스 연결되어 있고 여기에 커런 소스인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구조라 얘기하겠습니다. GM의 V의 게이트 소스로 표현해서 액세스 리지스트 없고 바로 소스가 이렇게 그라운드 되어 있는 요게 common 소스를 common 그라운드를 해준 회로 구조에서의 전압 개인입니다. 이때 이제 외부에서 이제 로드를 걸어준 걸로 생각하고 이상적인 요 커런 소스로 작동하는 능력을 생각해서 이 RDS가 무한대로 얘가 무한대로 가서 오픈되어 있는 구조로 생각해 보세요. 이것도 이제 오픈되어 있는 구조로 생각하게 되면 이 RD는 없고 외부에 이제 이런 로드를 걸어준 상태를 이제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V의 이게 드레인이겠죠. 자, 이런 구조로 이제 회로를 바꿔서 과연 프리퀀시 리스판스가 어떻게 되는가를 보고자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요 회로에 대해서 입력 전압에 대해서 출력 전류가 어떻게 되는지 이제 보고자 하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흘러가는 전류는 입력은 이렇게 I 입력이 되고요. I 입력이 되고 그리고 이제 됐을 때 I와 여기에 걸린 전압은 V의 게이트 소스의 플러스 마이너스 입력이 여기 걸리는 겁니다. 2단과 2단이 걸리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 노드가 있는데요. 이 영역과 이 점에 대해서 각각 우리가 관계식을 쓸 수 있습니다. 전류가 키르호프의 전류 법칙에 따라서 입력이 이렇게 되고 전류가 이렇게 가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전류가 나눠지게 되는데 우리가 이런 커패시터를 두고 외부에 전압을 걸어줬을 때 이게 전압을 V를 걸어주고 흘러가는 전류를 계산할 때 V는 우리가 임피던스에다가 I를 곱을 하게 되잖아요. 그죠? 요거를 I는 임피던스 분의 1에 V로 표현하게 되고 이를 어드미턴스로 해서 V로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커패시턴스가 이제 C라 됐을 때 G가 J 오메가 C분의 1로 AC 리스판스에서 커패시턴스로 주어지니까 결국 I는 J 오메가의 C의 볼티지 디퍼런스로 해서 흘러가는 전류가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쓸 수 있는 식은 이제 그릴 수 있는데요. 이 점, A점에서 보면 A 포인트에서 흘러가는 전류가 I, 입력 전류는 두 개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A점과 여기 그라운드 사이의 전압이 V 게이트 소스인 거죠. 그리고 이제 C 게이트 소스 이거니까 J 오메가의 C의 게이트 소스의 토탈에 대해서 여기에
A점의 전압은 V의 게이트 소스다 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그 다음 여기 전류는 이제 두 개 쪼개지면서 똑같이 J 오메가의 게이트 드레인의 토탈이죠. C의 게이트 드레인의 토탈이 됩니다. V의 여기서는 이제 V의 A점과 요 D점 사이에 전압 차이가 되죠. 그래서 괄호 치고 게이트 소스 입력에 대해서 V의 전압 자체가 드레인 쪽 전압으로 빼준 것이 바로 이렇게 주어지게 됩니다. 이게 A점에서 A 노드에서 우리가 전류 관계식을 보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 B노드에서 이렇게 생각해보면 B노드에서는 전류가 이렇게 들어오는 전류가 또 두 개로 나눠지죠. 이렇게 가는 거하고 이게 여기 이제 VD라 그랬을 때 이제 VD라 그랬을 때 흘러난 전류가 이렇게 되죠. RL분의 VD가 바로 전류입니다. 그럼 이거 똑같이 해보면 요 사이에 흘러간 전류는 입력은 J 오메가에 여기에 전류가 C 게이트 드레인의 토탈이 되고 V 게이트 소스 여기 전압과 마이너스 V 드레인 쪽 전압 뺀 거, 이 전압에서 이 전압 뺀 거가 전류가 입력이 되는 거고요. 는 여기에 흘러간 전류가 GM의 VGS가 이렇게 하나 흘러가게 되고 여기 달러 흘러가는 거는 RL분의 VAD다 라는 관계가 성립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저는 여기 입력에 대해서 입력 전압에 대한 관계식으로 봐서 걔가 어떻게 입력으로 보이게 될 것이냐, 입력 관점에서 어떤 회로가 보일 것이냐를 보고 싶은 겁니다. 입력을 전압을 걸어줬더니 입력 전압이 이렇게 되더라. 그럼 실험적으로도 내가 전압을 걸어봤더니 하나 전압이 이렇게 되더라 되면 이게 어떤 등가 회로로 입력이 보이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여기서 식을 보면 입력단에서 본다 그랬을 때 식을 보면 우리가 소거시켜 줄 수 있는 게 있죠. 바로 VD 출력단의 전압입니다. 그래서 이 VD를 이제 위의 식을 아래 식에 되어 있는 걸로 입력을 바꿔줄 수 있다면 우리가 이제 식을 간소화할 수 있는데요. 양쪽에다가 RL을 곱을 하고 J 오메가 RL에 C에 G 게이트 드레인 토탈에다가 V GS에 마이너스 J 오메가 R L의 C 게이트 드레인의 토탈에다가 VD는 GM의 RL의 VGS가 이제 RL을 곱을 해준 거니까요. 플러스의 VD다 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VD만 이렇게 묶어내면 VD를 묶어내면 자, VD는 이렇게 보는 것처럼 1 플러스 J 오메가의 RL의 C의 게이트 드레인의 토탈의 분의 요 J 마이너스 GM의 RL의 플러스 J 오메가의 RL의 C G 게이트 드레인 토탈에다가 V 게이트 소스를 곱을 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이 출력 전압이 이제 입력 전압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드레인 쪽에다가 입력 전압을 바꿔주면 결국 입력 전류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되는가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이제 여기에 대입을 하는 거죠. 그러면 I가 이제 I의 입력 전류는 여기서 J 오메가 C 게이트 소스의 토탈의 V 게이트 소스이고요. 그 다음 여기에다가 J 오메가 플러스 J 오메가의 C 게이트 드레인의 토탈이 되고 다음에 마이너스 곱을 한 거니까 여기다가 J 오메가 C 게이트 드레인을 곱을 해준 겁니다. 그러면 플러스에 여기에 V 드레인이 여기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분모는 똑같고 1 플러스 J 오메가의 RL의 C 게이트 드레인 토탈이 되고 이 값에다가 여기 값에다가 위에 J 오메가 G DT를 곱을 한 값을 써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거는 제가 그대로 써서 이게 J 오메가의 C 게이트 드레인의 토탈에다가 이제 이거를
마이너스 GM의 RL 더하기 J 오메가의 RL, RL의 C, 게이트 드레인의 토탈 이렇게 한 것에다가 전체에다가 요거를 감싸서 곱하기 VGS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 식을 이제 조금 간단하게 해서 I의 입력 전류는 보면 앞에 걸 하나 놔두고요. 그냥 J 오메가의 C 게이트 소스 토탈을 그냥 놔두고 얘를 여기 합쳐 보겠습니다. 그러면 합치면 분모는 똑같겠죠? C 게이트 드레인은 똑같이 밖으로 빼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J의 오메가의 C 게이트 드레인의 토탈은 빼주고 이제 1 플러스 J 오메가 RL의 C 게이트 드레인 토탈 해주고 얘를 이제 앞으로 빼주면서 1 더하기로 되어 있으니까 이걸 그대로 써주면 되겠죠. 1 플러스 J 오메가 RL의 C 게이트 드레인 토탈 해주고 이 값을 써주면 될 것입니다. 그럼 이거는 이 값은 마이너스에 여기서 이제 마이너스가 빠졌네요. 여기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를 곱을 하면 여기 마이너스 이게 하나 빠졌네. 제가 보니까 여기 마이너스가 돼야 됩니다. 마이너스 돼야 됩니다. 여기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니까 여기에 마이너스를 넣어서 플러스 되면서 플러스에 GM의 RL이 되고요. 여기 마이너스에 J 오메가 RL의 C 게이트의 게이트 드레인 토탈 이래 되고 여기 이제 전체 곱을 해서 V의 GS다 라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요 J 오메가 RLC 게이트 드레인 토탈과 마이너스 J 오메가 RLC 게이트 토탈이 되니까 결과적으로 식이 이제 간소화되면서 이제 식은 I의 입력 전류는 얘기할 때 J 오메가를 묶어내고요. 여기에서 C 게이트 소스 토탈에다가 여기 C 게이트 드레인 플러스 C 게이트 드레인의 토탈에 1 플러스 J 오메가 RL C 게이트 드레인 토탈에다가 분의 1 플러스 GM의 RL이다 라는 것이 V 게이트 소스 입력에 대한 전류에 대한 관계식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앞에 요 식이 바로 J 오메가 C로 등가적으로 표현했을 때 입력 전압에 대해서 입력 전류 관계니까 느끼는 C가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표현할 때 이제 근사적으로 로우 프리퀀시에서 오메가 RL의 C 게이트 드레인 토탈이 이게 1보다 충분히 작은 영역에서 입력 전류에 대해서 우리 근사적으로 회로를 보고자 하는 거거든요. J 오메가 C인데 C가 뭐가 되냐면 C의 게이트 소스의 토탈과 그 다음에 C의 게이트 드레인 토탈의 1 플러스 GM의 RL 이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표현할 수 있겠죠. 이 얘기는 결과적으로 보면 입력단에서 바라봤을 때 자, 입력이 게이트잖아요. 게이트인데 전류가 들어갈 때 보이는 게 바로 C 게이트 소스 요 하나가 보이고요. V의 게이트 소스의 토탈이 보이고 더 하나가 더 보인다는 겁니다. 뭐냐면 여기에 C의 게이트 드레인의 토탈에다가 1 플러스 GM의 RL을 곱을 한 큰 커패시터가 보인다는 겁니다. 이게 입력단에서 이제 된다는 거죠. 물론 여기에서 이제 출력단에는 커런트 소스가 GM의 VGS고요. 여기에 RL이 연결되어 있는 그런 구조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보면 이 커패시턴스가 지금 이 입력단에서 게이트 드레인의 토탈 커패시턴스가 뒤에 커런트 소스가 연결되어 있는데 바로 이 커런트 소스 존재 때문에
이 게이트 드레인 토탈보다 훨씬 큰 값에 이 입력단에서 느끼게 되어서 이거를 밀러 이펙트라 그래서 밀러 커패시턴스라 그럽니다. 이거를 이제 밀러 커패시턴스라 그래서 하이 프리퀀시 특성을 굉장히 나쁘게 만들어주는 여기 C네요. C 게이트 소스는 V 게이트 소스 전압을 걸어주고 여기 이제 CM이라 그래서 밀러 커패시턴스라 그럽니다. 밀러 커패시턴스. 그래서 하이 프리퀀시에서 특성을 낮춰주는 그리고 이 I의 드레인이고요. 입력이 I가 되니까 우리가 이제 이 입력단에서 바라봤을 때 주파수가 어떻게 되느냐, 특성이 어떻게 되느냐 보게 되는데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첫 번째는 DC 관점에서 등가 회로를 이제 보고 게인을 이제 해서 소스의 액세스 리지스턴스 때문에 이 트랜스 컨덕턴스가 나빠지는 효과가 보인다 라고 했고요. 다음에는 카먼 소스 컨피규레이션, 즉 소스를 그라운드 시켜주고 게이트를 입력을 해주고 출력단에 이 저항을 달아주는 상황으로 한 겁니다. 그래서 출력단 드레인을 했을 때 이 게인에 대한 이 카먼 소스 효과에서 이 커패시턴스가 있는 상태에서 프리퀀시 리스판스를 지금 보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등가 모델이 바뀐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커런트 게인이라는 관점에서 과연 어떤 그 주파수 의존처럼 보일 것이냐, 결국 게인을 봐야 되는데 입력단에서 이 커패시턴스가 굉장히 커지는 GM이 크면 클수록 커지죠. 게인이 커지면 커질수록 프리퀀시 리스판스는 하이 프리퀀시에서 나빠진다라고 표현하시는데요. 커런트 게인은 기본적으로 입력 전류에 대해서 출력 전류 이렇게 절대값이다 라고 표현하게 되면요. 출력 전류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GM의 V의 게이트 소스 이렇게 표현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입력 전류는 제가 근사한 것처럼 여기에서 이제 이걸 그대로 써주면 되겠죠. 뭐냐면 절대값이니까 오메가에 그 다음에 C의 게이트 소스의 토탈 더하기 C의 게이트 소스 에다가 하는 요 부분을 밀러 효과, 밀러 커패시턴스로 해서 여기에 V 게이트 소스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V 게이트 소스를 약분을 시켜주면 GM의 이제 오메가의 C 게이트 소스를 이제 오메가를 이제 2파이 F 주파수로 표현할 수 있겠죠. 2파이 F로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C 게이트 소스의 토탈 더하기 C의 M이다 라고 이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게인을 보면 여기서 보면 F가 만약에 막 증가하면 이 게인이 막 감소하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증폭기로서 이제 어디까지가 증폭기로 작동하는가라는 걸 본다 그러면 이 게인이 결과적으로 우리가 3데시벨 포인트 얘기할 때는 원래 값의 2분의 1이 되는 지점이었고요. 근데 여기 커런트 게인이 전체적으로 이제 더 이상 증폭기로 작동하지 않는 점을 본다 그러면 바로 1이 되는 이게 1이 되는 영역을 우리가 컷오프 되는 주파수로 커런트 게인 1이 되는 주파수를 컷오프 프리퀀시라고 이제 우리가 정의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1을 이제 1로 두는 거죠. 1로 딱 두면 F의 컷오프 프리퀀시를 F의 T로 표현하고 그럼 F의 T를 이제 보면 2파이의 C의 게이트 소스의 토탈 플러스 CM 분의 GM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요거를 뒤에 트랜스 컨덕턴스 표현되어 있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으니까 이거를 우리가 알고자 하는 그 게이트 랭스라든지 이런 표현으로 한번 바꿔보고자 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증폭기를 쓸 때 이렇게 편편한 컨스턴트 커런트 소스인 경우로 이렇게 쓴다고 했죠. 그죠? V 드레인 소스에 I 드레인 소스인데 이 영역에서는 채널의 드레인 소스 요 영역에서 이게 채널이 이렇게 핀치오프가 발생하는 형태입니다. 이게 N 플러스 소스 그다음 드레인 돼 있을 때 채널의 모양이 이렇게 된 영역입니다. 요 편편한 영역이. 그래서 여기 커런트 소스로 쓸 수 있는 영역이라서 우리가 이거를 I의 드레인 쪽 전류를 여러분 기억을 해보면 2L분의 mu N의 C 옥사이드의 W의 V의
gs-v의 t 스레셜드 제곱이다 라고 표현해서 constant current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이 영역에서 트랜스컨덕턴스는 gm은 라운드 i의 d의 라운드 입력 전압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우리가 L분의 mu n의 C 옥사이드의 W의 VGS-VT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기본적으로 이 트랜스컨덕턴스가 주어졌고, 다음에 C의 GS 토탈은 C의 GS 더하기 C의 GS의 P, 그러니까 게이트와 소스 사이의 오버랩에 의한 커패시턴스인데, 디자인을 할 때 여러분 보면 최대한 이 오버랩 된 영역 있죠? 요 n 플러스 돼 있는 부분하고 게이트가 딱 이 오버랩 된 이 영역을 최소로 한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근사시킬 수 있냐면 얘를 거의 0으로 보낼 수 있을 거다라는 겁니다. 다음에 C 게이트 드레인의 토탈은 C 게이트 드레인에다가 C 게이트 드레인에다 P, 여기 또 오버랩 된 거니까 얘도 거의 디자인에서 거의 0으로 보내는 것이 C를 줄여주는 좋은 방법이 되겠죠. 자, 다음에 C 게이트 드레인 같은 경우는 핀치 오프 일어날 때 여기 보면 채널이 사라지잖아요. 그죠? 사라지니까 여기 영역에서는 V 게이트 소스 마이너스 V T에 이것이 V 드레인 전압과 같은 영역인데요. 여기 차지가 안 쌓이기 때문에, 안 쌓인다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게이트하고 요 드레인 쪽 요 사이에 커패시턴스가 없다. 거의 0에 가깝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게이트 소스의 토탈과 C 밀러, 이 C 밀러는 C 게이트 드레인의 토탈에다가 1 플러스 GM의 RL이라고 표현한다 그랬었죠. 그래서 여기 C 게이트 토탈이 지금 보면 여기서 거의 디자인을 잘 하거나 그리고 이제 핀치오프 영역에서 다 0으로 가까이 가니까 결과적으로 CM을 거의 0으로 이제 보낸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 C 게이트 소스 토탈만 남는데 C 게이트 소스 사이에 이거는 게이트하고 소스 사이의 토탈 커패시턴스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제 볼 때 이 전체 커패시턴스 게이트하고 소스 사이 커패시턴스 이렇게 사이에 이제 이 채널과 여기 사이의 커패시턴스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근사할 때 이거는 단위 면적당 커패시턴스가 C 옥사이드입니다. 요 위아래 채널, 요 채널 게이트 사이니까 여기에다가 전체 면적은 폭과 길이가 되니까 결국 WL이 바로 C 게이트 옥사이드로 이렇게 근사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이거를 이제 요 두 가지를 반영을 해서 이제 컷오프 프리퀀시를 계산해 보면 GM은 L분의 mu n의 C 옥사이드의 W의 VGS-VT가 되고요. 그 다음에 2파이에 그다음 CGST에서 요거는 거의 0이 되고 CGS 토탈은 C 옥사이드의 W의 L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근사조립이 되니까 이제 여기에서 C 옥사이드 W하고 C 옥사이드 약분이 될 것입니다. 여기서 2파이 L 제곱분의 전자의 모빌리티에다가 VGS-VT에 이것이 컷오프 프리퀀시로 정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높은 주파수에 작동하는 걸 하기 위해서는 L을 짧게, 그러니까 채널 랭스를 짧게 만들어줄수록 높은 주파수에서 작동하기 좋겠죠. 그 다음 mu n이 모빌리티 높으면 높을수록 또 FT가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 높은 쪽에서 작동하는 트랜지스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채널 랭스를 줄여주고 모빌리티를 높여주는 노력이 필요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트랜지스터에서 모스펫에서 어떤 프리퀀시 리스판스에 대한 좋은 상황이 되는데요. 이 프리퀀시 리미테이션 되는 팩터로서 또 생각해 볼 게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처럼 지금은 게이트 전극하고 그 다음에 소스, 그 다음에 드레인 요 사이에 커패시턴스 파트에 있어서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까지 계산했던 것이 전체 속도를 결정하는데 주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커패시턴스 차징 타임에 의해서 속도를 높이 올릴 수 없는 그런 주요 원인이 되고요. 한 가지만 더 본다 그러면 이 소스하고 드레인 사이에 여기에 채널이 있으면 여기에 전자가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럼 게이트 랭스 L이고 이 속도 지나가는 속도가 V에 세츄레이션 된 속도로 지나가게 되는데 요때 혹시 이 지난 시간이 걸리면 요거 자체도 작동하는데 켰다 오른쪽 갔다 왼쪽 갔다 하는데 속도 제한 요소가 아니냐라고 생각을 해서 이거를 이제 채널을 지나갈 때 시간 트랜지트 타임에 의한 리미테이션이다 라고 얘기를 해서 요거를 이제 얘기할 때 i의 t 타우의 트랜지션 타임을 이제 지나가는 속도 v 세츄레이션 분의 길이 L 이렇게 해서 시간이 얼마나 되느냐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길을 이제 대략적으로 마이크로미터 오도로 생각하고 이 지나가는 속도가 이제 얼마가 되냐 대략 10의 7성 cm per sec 정도 우리가 추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센치로 바꿔주면 10의 마이너스 4성 cm가 되고요. 10의 7성 cm per sec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얘는 10의 마이너스 11성 세컨드 즉 이거는 10 피코 세컨드가 됩니다. 그럼 이걸 프리퀀시로 이제 생각해 본다 그러면 이거 역수로 생각했을 때 10의 마이너스 11성분 1이니까요. 얘는 이제 10의 11성 헤르츠가 되는데 요거는 100기가헤르츠 됩니다. 즉 이 전자가 채널 사이를 지나갈 때 걸리는 시간을 고려했을 때 그 시간에 따라서 최대 100기가헤르츠 정도의 이 속도의 리미테이션이 생긴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 트랜지스터에서 대부분 이 커패시턴스 차징 타임에 의해서 이 속도가 리미테이션 되는 컷오프 프리퀀시가 정의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방금 설명한 거는 이 구조에서 이 등가 모델을 가정하고 그리고 DC 영역에서 액세스 리지스턴스 소스 쪽에 리지스턴스 있을 때 트랜스 컨덕턴스가 줄어드는 거를 한번 보고 프리퀀시에 대한 요 등가 모델에서 이제 트랜지스턴이 나빠지는 쪽인 거죠. 다음에 주파수가 높아질 때 이 커패시턴스가 있을 때 입력단에서 바라봤을 때 이 입력 전류와 입력 전압의 관계를 보고 그리고 이 등가 모델로 표현했을 때 밀러 이펙트처럼 증폭되는 이 반대편에 연결되어 있는 증폭 이 커런트 소스에 의해서 확장된 커진 커패시턴스가 보이고 그다음 프리퀀시가 이제 임피던스가 낮아지는 효과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입력 전류에 대해서 출력 전류를 B를 보니까 커런트 게인을 보고 이 커런트 게인의 값이 1이 되는 영역을 우리가 하이 프리퀀시 그 이상은 더 이상 증폭이 되지 않는 콜 오프 프리퀀시라 정의를 하고 이 콜 오프 프리퀀시가 이런 보는 것처럼 채널 랭스를 줄여주고 혹은 모빌리티를 늘려주는 노력으로서 그리고 게이트 소스를 충분히 높여주는 노력으로서 이 좀 더 높은 주파수 작동하는 그런 FET를 설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기에다 추가적으로 이 전자가 이 채널을 지나갈 때 이제 이 트랜짓 타임이 유한하니까 그 유한한 시간을 보니까 대략 10피코세컨드 되면 이게 100GHz 정력인데 이 100GHz 보통 우리가 전자회로에서 여러분 칩들 보면 나노세컨드 오도로 작동하거든요. 뭐 이렇게 하나 나노세컨드 이 정도 되니까 100GHz가 된다는 얘기는 이 트랜짓 타임에 의해서 이 소자가 그다지 크게 바뀌지 않는다. 그다지 이제 제한을 받지 않고 그 전에 차징 타임에 의해서 바뀐다. 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프리퀀시에 따른 그 리미테이션에 대해서 이제 표현된 거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이제 10장에서 이제 CMOS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CMOS라고 얘기 나오는 부분이 이제 전체적으로 CMOS라는 걸 살짝 얘기를 하게 되면 이 CMOS는 컴플레멘터리라는 얘기거든요. 컴플레멘터리 되어 있어서 여러분 그 회로를 따지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거 그라운드를 해주고 입력해주고 여기에 V 게이트를 해주고 여기에 이제 V DD 해줘서 입력을 해줘서 하면 이걸 하이를 하게 되면 전류가 흐르고 로우를 하게 되면 전류가 끊어지고 하는데 이게 하이를 했을 때 전류가 흐르잖아요, 그죠? 흘러서 이게 하이 로우에 따라서 신호가 V 아웃이라 그랬을 때 신호를 켰다 껐다에 따라서 출력을 해주기 위해서 한번 전류가 흘러줘야 됩니다.
그래서 파워 로스가 큰데 이거를 이제 위에 저항을 달지 않고 밑에는 N 채널을 달아주고 그다음 위에는 P 채널을 달아줍니다. 이렇게 P 채널을 달아줘서 이렇게 이 상태에서 이제 입력을 이렇게 걸어줍니다. 걸어주면 여기에 플러스 VDD로 연결되어 있고 여기에 그라운드 되어 있고 여기 출력이 되어 있으면 V 아웃이 되어 있으면 얘가 하이가 되면 얘가 ON이 되고요. 얘가 OFF가 됩니다. 왜냐하면 전압이 하이가 된다는 얘기는 소스하고 이제 게이트 사이 전압이 가까워지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이제 이 트랜지스터를 얘기할 때 이제 손쉽게 생각한다 그러면 이 소스 단과 그다음 게이트 단이 전압이 가까워지면 오프가 되고 그 다음에 게이트 거리 멀어지면 ON이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해보면 좋은데요. 그래서 이게 지금 PMOS 위에 PMOS가 연결되어 있고 아래가 NMOS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PMOS와 NMOS 연결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하나가 전압이 올라가면 소스와 거리가 멀어지면 ON이 되고 위에는 OFF가 되고 그럼 여긴 이제 ON이 되면 여기는 LOW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려오면 얘는 OFF가 되고 위에는 차이 커질 때는 ON이 됩니다. 그러면 얘는 하이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하이, 로우를 입력 전압에 대해서 바꿔주는 낫이 되는 인버터가 되는데 이렇게 NMOS로 해도 이제 똑같은 효과를 보여주긴 하지만 한번 전류가 흘러서 이때 파워 소모가 크고 이 CMOS 같은 경우는 한번 요 켰다 껐다 할 때만 전류가 흐르고 대부분 하이, 로우 할 때는 그냥 일로 연결됐다가 일로 연결되기 때문에 커런트 소모가 없습니다. 그래서 파워 컨섬션을 컴플러멘터리 서로 상보적인 회로로 구성해서 이거를 켰다 껐다 하는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하고 여러분 이제 이거를 구성할 때 이제 여러 가지 공정에 관한 이슈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필드 옥사이드 두 개를 출발은 같은 기판에 출발해야 되잖아요. 그죠? 제가 이거를 얘기할 때 항상 요 소자 구조에서 P substrate 위에서 이제 N 플러스 도핑한 곳이 있고 돼 있으니까 이거는 NMOS다 라고 했는데 기판 자체가 달라버리면 이게 집적해서 만들기 어렵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 기판에 대해서 이제 출발을 해서 이제 P 기판이면 N 채널, 그 다음에 N 기판이면 P 채널인데 기판을 바꿀 수 없으니까 결과적으로 이 특성을 얘기할 때 N 기판으로 출발해서 하면 P 채널이겠죠. 그죠? 여기 이제 P 채널이니까 여기 P+랑 P 채널이 되고요. 그럼 PMOS가 되겠죠? PMOS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그 N 기판에 여기 이제 외를 만들어 주는데 요 도핑을 좀 많이 해줘서 P 외를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P 기판처럼 보이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에다가 N 플러스를 해주고 N 플러스를 하게 되면 여기에 채널을 만들 수 있겠죠. 그죠? 그럼 지금까지 제가 얘기했던 구조를 똑같이 적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거는 NMOS가 되겠죠. 그래서 NMOS와 PMOS를 이렇게 출발은 N 기판 위에 이렇게 만들어서 지금 이 CMOS로 만들어주는 공정 자체가 개발이 되어 있는 게 바로 지금 파워 컨섬션이라든가 이 전체 상보적인 회로를 만들 때 도움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렇게 만들 때 보면 원치 않는 리키지가 생기기도 하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게 이제 레치업이라는 특성이 있고 이 레치업을 과연 어떻게 줄여주는가 하는 것에 대한 생각도 여러분 한번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가 제가 두 가지 이슈인데요. Frequency Limitation Factor라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이 NMOS가 있으면 PMOS로 같이 구성을 해서 컴플레멘터리 회로를 구성해서 CMOS 공정으로 여러분 CMOS 그런 CMOS 공정으로 증폭기, 스위칭, 인버터, 디지털 회로 만들어서 파워 컨섬션 자체도 줄여주고 어떻게 공정에서 만들어주는가에 대해 살짝 제가 얘기를 해보았습니다.